독일이 다시 한번 자존심을 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거액을 송금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방산을 유럽 시장에서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을 편 독일인데요. 실제 최근 이탈리아에서 12조 원가량을 투입해 레오파르트 전차를 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의 흑표 전차가 뛰어난 것을 알고 있지만 독일로 그 타겟을 바꾼 것이죠. 이는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비리 문제와 여러가지 리베이트 등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이 유럽 방산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레오파르트 130대에 12조 원이라니 그 정도면 흑표가 몇 배는 더 구매가 가능한 금액인데도 말이죠. 노르웨이도 국민과 언론, 군사 관계자들 모두가 한국의 K2를 수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선택했고 이는 여전히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한국에 약 2조 원 이상을 지불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현지에서도 깜짝 놀랄 숫자인데 군사 관계자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유럽과 나토는 독일에 압박을 하고 있으며 독일도 울먹 겨자 먹기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이 무슨 일로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한국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뿐만 아닌 나토에서 강요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에서는 내심 당황하면서도 현재 상황이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전쟁 초중반에는 나토에서도 독일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돌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방산에서 크게 한국을 경계하며 최근에 호주 레드백 장갑차 대결에서 패배한 독일이지만 나토의 강력 요청에 독일이 어떠한 한국 관련 허가를 마쳤으며 어쩔 수 없이 왜 허락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러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한국의 최근 수년간 흐름을 봐야 하는데요. 우선 실제로 한국은 특히나 최근에 더욱 전 세계에 다양한 기여를 하면서 서방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인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은 한국을 롤 모델 국가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한국은 유일하게 경제를 오픈한 상태에서 국가를 지키는 방역을 하고 있다고 대단하다며 시켜 세웠습니다. 벌써 2년가량 흘렀기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국면이기도 합니다만 당시 유럽이나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현지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이 증언하고 있으며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지난 2021년에 한국은 사상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UN 무역개발회의 57년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서방 주요 국가에서는 한국은 한 가지 통념을 무력화시켰다고 놀랍다고 했는데요. 이는 바로 전쟁이 일어난 개도국에서는 결코 선진국이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기는 다르긴 하나 우크라 사태로 현재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국가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며 때로는 기부금을 내기도 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는 빚덩이에 앉게 되며 이것을 갚아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로에서 시작한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지구상 유일이라 봐도 되는데 그러한 국가가 이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니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놀라움을 표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팬데믹을 넘기는 데 기여했다고 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실제 수출입 무역 규모를 비롯해 기술 경제에서 당연히 강점을 드러내야 하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원이 많아 수출하는 자원 부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팬데믹 공급망 마비 사태에서 전 세계에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허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사업으로 미래의 대세가 되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한국 브랜드 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생산해내며 급속하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 면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규모의 경제를 할 만한 나라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글로벌 주요 거점에 생산 허브를 마련한다는 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OECD와 UN 무역개발기구는 이러한 한국이 앞으로 더 선진국으로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첨단 제품 연구 개발 비용은 2020년 전세계 5위권이지만 산업 규모에 비해서는 한국은 전세계에서 연구개발 비용이 1위를 보여주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장 잘 알고 이용한 곳은 바로 미국인데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성과 더불어 심지어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도 한국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한국도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과의 안보 문제도 있기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 상황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미국이 파트너로 선택하는 국가를 아무나 고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국가에 지대한 이익이 되어야 하며
반대로 지는 나라들은 철저히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미국의 IRA 행태를 보면 이제 미국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미국에 당한 만큼 반드시 미국의 요구에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할 명분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과 핵연료 처리 문제 등으로 핵잠이나 핵무장 등을 실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도 한국이 실력이 있으니 이런 카드도 쓸만한 게 나온다는 해석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서방에서 가장 한국에 대해 놀라며 인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산 부분인데, 이것은 국가의 안보 생존과 직결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전 세계 전쟁 위기는 국지전이 대부분이었고 매우 심각한 경우까지는 잘 없었는데, 이는 미국과 이라크와 같이 압도적인 파워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의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그 전엔 냉전 시대가 오랜 기간 지속되긴 했지만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며 넘긴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 사태는 유럽과도 관련이 깊고 미국은 사실상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막상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전 세계 각국은 자신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지냈나 깨달았고, 각자의 군수 물자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 즉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어 왔는데요. 한국은 선진국이면서도 유일하게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휴전 국가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처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영토 문제로 한국에 위협을 가하는 일본까지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군을 최대한 강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한국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었다는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탱크를 생산하더라도 육군에서 계속 소비하니 라인을 계속 돌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 것입니다. 반대로 유럽에서는 이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해 대부분 방산업체는 기존 라인도 폐쇄해버렸고, 생산하더라도 매우 고비형의 소량 생산 등 수지타산이 안 맞는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가 한국에 오퍼를 냈습니다. 한국의 방산 제품은 유럽 영내에서 생산되는 여타 다른 탱크보다 훨씬 저렴했는데요. 나토에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에 대해서 독일이 비판을 하면서 전면에 나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조차 독일과 같이 한국 관련 비판이 나온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독일은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상황입니다. 일단 유럽연합에서는 방산과 같은 주요 물품은 영내 조달이 관행인데 이를 깼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독일 방산의 파이가 줄어들고 유럽에 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산에서 지출되는 액수는 크기 때문에 이를 되도록이면 유럽 내에서 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막상 나토를 비롯해 처음에 서방에서는 한국의 무기를 통해 국가 방어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국의 방산이 쇠퇴하자 한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폴란드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가 주문한 지 5년이 되어간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직도 도착을 안 했고 무려 2025년에야 인도된다며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것은 주문하자마자 한국 생산량 10문을 즉시 그대로 보내주기도 했으며, 수백 대가 2024년까지 납품이 완료되는데 독일이 무슨 유감이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나토 국가가 상당수 더욱 한국 방산 물품 구매 비율이 올라가니 독일도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독일에서 한 가지의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독일의 방산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소식입니다. 한국의 방산 제품 중에 일부는 독일제 부품이 적용되며, 이는 한국 방산 출고 속도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잠수함의 경우에도 독일 지멘스 등과 협의해 관련 부품을 수입하며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통상 6에서 12개월 정도가 걸리기도 하며 때에 따라 더욱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그러나 최근 K방산이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부품 수입 절차 간소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나토와의 협력 결과 독일이 이러한 방산 수출 완화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독일은 올해 우크라이나에 70억 달러, 약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중에 상당한 부분을 80mm 포탄에 들어갈 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을 약속했지만 아직 30만 발만 왔다며 최근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만, 유럽에서는 도저히 잔여 70만 발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독일은 이 중에 약 18만 발 이상을 공급할 것이며 누구라고는 그 대상을 드러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왜냐하면 한국밖에 포탄을 공급할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국 독일은 한국 포탄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한국의 방산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독일에게마저 대거 방산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포탄 능력 생산이 극대화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